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체활동이 만드는 농민 시사토크 촌놈들의 수다 오늘 벌써 네 번째네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요. 그동안 누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이호준 센터장님이 가장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기원주 의장님도 나오시고, 또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농민 후보 박웅도 후보도 나오시고, 또 뭐 서암석 국회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한 사람이요? 제일 잘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밑에. 반응은 어때요? 네, 반응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뭐 비판적인 사람도 많으나 지금 보니까 농업 문제를 다룬 시사 다큐 프로그램들이 한 평균적으로 올려서 200~300회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한 700회까지 나왔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조회수가 700회? 네. 현재 700회 이제 구독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뭐 그걸 이렇게 어거지로 못 늘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서 뭐 위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니, 일단 재밌어야죠. 뭐 네. 지루하면 누가 봐. 아무튼 재밌게 얘기해봅시다. 네, 오늘 주제는 뭐 지금 농업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 소개 안 해요.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전라남도에서 정책보좌관하는 최철원입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공직자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전남도를 대표하는 의견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최철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딱 먼저 명시하고 가급적 센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세요. 이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공익형 직불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개요 설명해 주시죠. 네. 공익형 직불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죠. 예. 그동안 이제 직불금이 쌀 직불금, 밭 직불금, 뭐 경관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뭐 등등 많았는데 이제 직불금이 갖고 있는 한계도 많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지원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고 그걸 준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개편이 됐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 직불금, 그다음에 선택적 직불금, 이렇게 크게 두 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기본 직불금은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농 직불금하고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 이렇게 크게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직불금 얘기를 들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으로 해가지고 당시 이제 최재관 농업비서관이 청와대에 계실 때 공익형 직불제 얘기를 듣을 제일 좋았던 게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 표현이 가장 좋았어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농업의 가장 큰 기능은 식량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식량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로 이제 운영되다 보면 뭐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농산물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 시장 환경 속에서는 식량 공급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농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이제 농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농업의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의 기능이라도 유지하려면 식량 공급 외에 다른 가치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과 부합되는 농업, 뭐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 뭐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직불금이 도입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주요 내용을 떠나서 이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수익 개방 이후에 뭐 소득만 놓고 보면 네. 그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한 60% 수준. 그것도 안 되죠. 하여튼 뭐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네. 거기다가 농업 소득만 보더라도 뭐 1,000만 원대 조금 넘는 수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의 농업 소득은 아주 이제 최저 수준으로 도저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막노가다를 뛰든 뭐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뭐 야간 대리운전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병행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야 그래도 농업에 다른 가치가 있어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면서 네. 최소한 뭐 대리운전을 안 하고 야간에 네. 농한기에는 뭐 막노가다를 안 뛰어도 농사지어도 인정받고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제 막 시작은 됐다. 네. 그 공익이라고 하는 그렇죠.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제도가 된 거죠. 그럼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큰 의미죠. 네. 이제까지 비교 우위론적 사고, 농업을 규모화 중심의 양적인 사고,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해주고, 또 식량 안보에 대한 고민도 출발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솔직히 우려하는 지점, 저부터 상당히 많이 있죠. 뭐가 있는데? 우려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제 자기들은 예산을 1조 8천억에서 뭐 6천억을 증대해서 2조 4천억으로 늘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2조 4천억을 가지고 농민한테 이것을 나누어서 공익적 기능, 농업을 공익적 체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저는 이게 가장 좀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공익하니까 뭐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촌 지역 사회도 유지해야 되고, 네. 전통 문화 뭐 그다음에 뭐 홍수부터 해서 뭐 자연 대책도 자연 재해도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농산물 가격 보장으로는 안 되고 있고 네. 적극적으로는 시도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구지책으로 또 찾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기후 환경 변화 시대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환경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사실 농업이 그 환경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 자체가 지금 규모화되면서 네. 오염 산업으로 됐어요. 사실은 축산도 그렇고 대형 경정 농업도 마찬가지로 토양 오염되고 수질 오염되고 우리 관료들은 근데 그걸 친환경으로 포장하고 있죠. 거짓말로 일정에 뭐 우리 농업이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까지 이제 다 떠들면 너무 그러니까 이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도 지켜지지만 우리가 먹는 식량, 네. 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농업,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이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2조 4천억 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농특위에서 지금 고민하는 안이 0.5헥타 미만 소농에게 뭐 월 100에서 200 연간요 이 정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개방농정 이후에 20년의 재정 투입을 보면 사실은 국민도 속고 농민도 속고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WTO 이후에 농업 부분에 대한 뭐 과감한 투자 계속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WTO라고 하는 이 협상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네. 농림부에서 스스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국회에서 자료를 얻어서 발표한 걸 보니까 WTO 21년 동안 WTO가 허용하는 농업 보조에 15%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허용하고 있는 것을 최근 5년만 놓고 봐도요. 네. 연간 한 11조 6천억 원은 쓸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농업 예산 말고 WTO가 허용하는 보조만. 네. 근데 지금 그것을 그동안 뭐 1조 4천억, 그리고 또 뭐 3천억,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묶어놔버린 거 아닙니까? 5%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농민도 속고 우리 국민도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농업보조금을 감축해온 W 체제 하에서 감축해온 주요 핑계거리였는데 WTO 허용보조가 썩어서 보조금 계속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농민에게 얘기는 해놓고 WTO 그 허용 범위를 위반하면은 마치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통상이 마비될 줄 알고 수출은 중단되고 그럴 거라고 공포 심어주면서 농업 부분에 투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고작 15% 쓰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 반성이 제대로 돼야 네. 이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 시켰을 때 목표 수준, 지속 가능한 목표 수준이 정해질 수 있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투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 뭐 이렇게 활동가들이 얘기하기는 6조 원 정도는 돼야 이게 본연의 공익적 기능과 같이 이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6조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4인 가족으로 칩시다. 4인 가족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그 정도 되려면은 최소한 뭐 한 달에 4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 아니죠? 두 사람이 200만 원씩은 벌어야. 근데 이제 이 수익 개방 시장 환경에서 농산물을 판매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급돼야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4천만 원 중에서 연간 만약에 4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뭐 농협중앙회는 5천만 원 얘기하고 있지만 4천만 원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4천만 원의 50%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농업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한 2천만 원에 있어서 한 반 정도는 국가 보조, 농업 보조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6조 가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6조 원 정도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인 공익수당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일단 이 공익형 직불제 제일 문제점 우려되는 지점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배농사 중심, 대농 중심에서 이제 소농, 중소농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가 말하는 소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도대체 소농의 상이 뭔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죠. 0.5헥타 미만 농사를 째까 지으면 소농이다. 근데 이것이 과연 농사를 300평 짓고 200평 짓는 사람도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 지금 이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의 주요한 것은 소농과 면적직불금으로 크게 나뉘는 거잖아요. 이제 소농의 대상을 그 농지 기준으로 해서 뭐 0.5헥타 미만인 농가를 하겠다. 그래 버리면 물론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갑니다. 사실 뭐 300평 이상 농사 짓고 있는 우리 팔순 잡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숫자로는 굉장히 많으나 실질적으로 그 먹고 사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소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소농 밖에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 직불금 배상이 된다. 네. 그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소농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그거였어요. 기존에 25년 동안 수익 개방을 허용하면서 이 양적 중심의 규모화 정책에서 이제 선회하려고 하는데 자기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야. 소농의 상도 못 걸린 상태에서 소농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이고 또한 이제 잘 구분해 봐야 할 것이 농업 문제와 농촌 문제, 농민 문제를 혼동해서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들거든요.